자, 우선은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아스톤 빌라 대 이제 웨스트햄. 자, 우선 이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의심이 상입니다. 소지사랑님 별풍선 5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지사랑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소지사랑님께 또 지금 바로 해외 축구 조합본이라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아, 네. 일단 네, 제가 한번 보내드렸으니까 네, 한번 쪽지함 네,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혹시나 안 오셨으면은 이제 저한테 따로 말씀 주시면 제가 확인 후 바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소지사랑님. 네. 자, 아무튼 이제 계속해서 한번 이제 이어가 보면은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네, 주요 미드필더인 지금 제이콥 램지가 결장 의심이 상황이고, 그리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지금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 리그 기준 홈에서는 전승 중으로 경기력이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스톤 빌라가 또 이번 시즌 좀 기대 이상의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웨스트햄 역시 최근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우선 이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유율 면에서 웨스트햄에 비해 더 높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좀 점유하면서 경기를 운영하기보다는 좀 공을 잡으면은 좀 빠르게 좀 전개를 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을 포기하고 좀 공격에 좀 집중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웨스트햄이 좀 점유율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좀 전개에 힘을 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점유율 면에서는 좀 아스톤 빌라가 좀 유리할 수 있겠지만, 공격 전개에서는 웨스트햄도 뭐 크게 좀 밀리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은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이제 최근에 또 공격 전개도 좋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물론 뭐 지금 아스톤 빌라가 지난 시즌에 비해 확실히 전력이 강해졌긴 했지만, 웨스트햄 상대로 최근 5경기 1무 4패로 이제 좀 상성상 굉장히 약한 면모를 보였어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현재 지금 웨스트햄 경기력이 안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을 고려하면은 지금 아스톤 빌라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껄끄럽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승패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저는 웨스트햄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이제 어노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네,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웨스트햄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 보는 경기. 자, 네, 이렇게 EPL은 네, 오늘 한 경기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빨리 끝났고, 바로 이제 라리가 경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라스팔마스 대 이제 라유. 자, 우선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반면에 뭐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연승 중으로 상승을 타고 있고, 그리고 2경기 연속 멀티 득점을 기록하면서 현재 좀 공격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즌 극초반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골 결정력이 이제 많이 안 좋으면서 좀 득점력이 많이 저조했는데, 최근에는 좀 골 결정력이 좋아지면서 득점력도 덩달아 오른 그런 라스팔마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는 중으로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홈보다 원정에서의 성적이 지금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쵸? 왜냐면 이제 이전에는 이제 홈에서 강세를 보였던 그런 라요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홈보다 원정에서 성적이나 경기력이 더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라스팔마스가 좀 볼 점유 위주로 이제 플레이를 하다 보니 좀 점유율 면에서는 나름 라우에 비해 우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좀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 이제 천천히 좀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 경기도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되면은 좀 느린 템포로 좀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까지 말씀드렸고, 자, 일단 이제 최근 라스팔마스가 득점력이 좀 좋아지긴 했지만 막상 이렇게 좀 득점을 봤을 때 일단 필드골이 거의 없어요. 네, 보통 이제 프리킥이나 이제 코너킥 같은 세트피스나 이제 페널티킥으로 좀 득점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이제 라스팔마스의 공격력이 확실히 살아났다고 보기는 좀 다소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게다가 이제 전력 면에서는 솔직히 라요가 좀 더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라요 역시 계속해서 지금 패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현재 라스팔마스의 정배 사이드는 그렇게까지 끌리는 선택지는 아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라요 사이드 볼게요. 라요 프랜스.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 저득점 라인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요 프랜스의 2.5 기준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로나 대 이제 알메리아. 자, 우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윙어인 지금 시앙코가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출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아직 미정인 상태고, 그리고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 누수가 좀 큽니다. 주전 수비수 1명,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지금 줄줄이 결정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특히 뭐 이제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요 공격수인 그런 수아레즈가 결장 중이기 때문에 공격 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타격이 큰 상황이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 볼 수가 있고, 최근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이제 홈에서 3대0 패배를 당하면서 긴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다행히 이제 직전 경기 카디스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어느 정도 좀 분위기 전환을 성공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또 흐름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가 약간 좀 관전 포인트의 그런 지로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리그에서 9경기를 치렀는데 아직까지 승이 없을 정도로 지금 경기력이 많이 좋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 경기 멀티 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 최악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라리가 내에서 그라나다와 더불어서 좀 수비에서는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알메리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전반적으로 좀 지로나가 주도를 하며 좀 공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좀 측면에서의 그런 공격이 좀 좋은 지로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경기도 좀 측면 위주로 좀 전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이제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가 좀 전체적으로 많이 안 좋은데 특히 측면에서의 수비가 이제 많이 취약한 상태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서 좀 지로나의 약간 측면 공격이 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알메리아 역시 이제 아무래도 어느 정도 역습은 좀 좋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좀 빠른 역습을 통해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경기 양상 말씀드렸고, 자, 아무래도 일단은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현재 분위기, 경기력 모두 지금 지로나가 좋고, 그리고 지금 공수에서의 그런 밸런스 또한 지로나가 지금 훨씬 좋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지로나가 경기를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지로나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지로나 승. 자, 이 3.5 기준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요거는 한번 배당 대비했을 때 굳이 가져간다고 하면은 오바 도전해보는 경기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로나 승의 3.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대 이제 빌바오.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반도프스키를 포함해서 결장자가 굉장히 좀 많아요. 네. 지금 하피냐, 그리고 이제 더요, 그리고 이제 쿤데 등 어느 정도 핵심 뭐 공격수부터 시작해서 미드필더, 수비진 전체적으로 지금 결장이 많은 상태입니다. 확실히 좀 이전보다 좀 라인업이 어느 정도 좀 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네요. 게다가 뭐 이제 그 외에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선수들의 결장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좀 지금 결장자 누수가 그런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빌바오도 좀 어느 정도 지금 네, 결장자 누수가 많습니다. 주전 수비수 2명, 그 미드필더 1명이 결장중.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2승 1무로 여전히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아직까지 지금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홈 원정 상관없이 좀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현재 리그 5위로 좀 굉장히 좀 순항 중이긴 하지만 직전 원정 경기에서 소시에다드 상대로 이제 3대0 대패를 당했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좀 평소 원정 경기보다 라인을 많이 올려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좀 수비 뒷공간이 뚫리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쵸. 그러면서 지금 빌바오는 다 좋지만 직전 소시에다드와의 그런 원정 경기를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좀 다소 좀 아쉬운 면모가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좀 높은 돌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소시에다드와의 그런 원정 경기에서는 라인을 좀 많이 올렸는데, 그쵸. 그때 이렇게 평소보다 좀 많이 라인을 올려서 좀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좀 라인을 내려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쵸. 게다가 지금 전력 누수가 심한 바르셀로나라고 해도 바르셀로나 상대로 좀 라인을 올렸다가는 굉장히 좀 크게 실점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빌바오는 좀 더 소극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쵸. 일단 뭐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원정에서 공격력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을 할 만큼 공격에서 좀 힘을 많이 못 썼습니다. 자, 다만 이제 바르셀로나 역시 지금 공격에서 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지금 다수 결장 중이다 보니까 만약에 빌바오가 라인을 내려서 좀 작정하고 수비를 한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바르셀로나가 뚫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그래도 좀 더 유리한 팀은 바르셀로나라고 보긴 하지만, 네, 바르셀로나의 지금 현재 핵심 선수들의 그런 좀 대거 결장을 고려하면은 승배당이 그렇게까지 크게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고배당으로 햄무나 무승부 중에 하나를 가져가거나, 네. 그렇죠. 안 그러면은 이제 2.5 기준 한번 언더 한번 보는 경기, 네.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고배당으로 햄무나 무승부 중에 하나 골라가거나 그러면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킴님 반갑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라리가까지 마무리가 됐고 바로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쾰른 대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자, 우선 이제 쾰른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패 중으로 지금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고 지금 현재 지금 리그 꼴찌 상황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쾰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지금 공격 전개도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수비 밸런스도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직까지 계속해서 좀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쾰른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메렌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이프치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 패배한 경기가 없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공격 전개가 좋기 때문에 득점력도 지금 많이 오른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아직까지 메렌글라드바가 수비에서는 많이 지금 불안 요소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에서는 쾰른보다는 지금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우선 이제 최근 뭐 쾰른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또 많이 낮고, 그리고 침투나 역습에 대한 수비도 지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현재 좀 공격이 물이 오른 그런 메렌글라드바 상대로 이제 수비에서 다소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쾰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공격 역시 최근 잘 안 풀리다 보니까 크로스 위주의 플레이를 지금 종종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거 역시 지금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격에서도 많이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메넨글라드바흐가 원정이라는 걸 제외하면은 경기력, 분위기, 그리고 뭐 공격력 등 전부 다 우세하기 때문에 메넨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메넨글라드바흐 프랜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으로 한번 오바보도록 할게요. 물론 뭐 이제 쾰른이 지금 공격이 그렇게 좋진 못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원정 메넨글라드바흐가 클린시트로 경기를 좀 마무리할 것 같은 느낌은 좀 잘 안 들기 때문에, 네, 오바를 어느 바 같은 경우에 본다고 하면은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넨 프랜스 2.5 기준 오바,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덴하임 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자, 우선 이제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리그 기준 원정에서는 3연패 중이지만 반면에 이제 홈에서는 지금 2연승 중으로 지금 홈에서 더 경기력이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이번 시즌도 이제 마찬가지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좀 홈에서 강세를 보이는 하이덴하임과 원정에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아우크스부르크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바로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우선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좀 원정에 비해 이제 홈에서는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수비 라인 좀 조절을 하면 좀 어느 정도 좀 플레이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금 네, 지금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기에는 다소 좀 답이 없어 보여요. 왜냐면은 지금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원정 수비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경기도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양 팀의 좀 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 경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양 팀의 홈 원정 경기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이덴하임이 홈 이점을 좀 살릴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재 아우크스부르크의 그런 안 좋은 원정 수비까지 고려를 하면은 네, 요거는 뭐 하이덴하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요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하이덴하임이 승. 네,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도전. 네,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한번 오바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하이덴하임과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리강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릴 대 이제 브레스트. 자, 우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좀 핵심 미드필더인 지금 앙헬 고메스가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이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2경기 연속 지금 무승부를 거두는 중이고, 그리고 2경기 다 이제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면서 득점 기회 또한 이제 거의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최근 이제 릴의 그런 2경기를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원정에서 경기를 치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원정에서의 공격 전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홈으로 돌아와서 릴의 그런 공격력이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홈에서의 좀 릴의 공격력을 좀 어느 정도 체크해봐야 되는 그런 경기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현재 지금 리그 4위에 위치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만큼 지금 기대 이상의 그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브레스트 역시 이제 최근 좀 공격에서 많이 침체된 모습을 보이면서 득점 사이클이 좀 많이 죽은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 역시 좀 최근에 골 결정력도 좀 많이 좋지가 못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현재 지금 브레스트의 공격력을 고려를 했을 때 그 릴의 좀 수비를 뚫기는 좀 다소 어려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릴이 특히 이제 홈에서는 수비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현재 좀 공격이 많이 침체된 브레스트가 약간 릴의 수비를 뚫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레스트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홈에서 좀 더 득점 기대값이 높은 릴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릴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모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2.5 기준으로 이건 저득점 라인 언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릴 승의 햄무의 2.5 기준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툴루즈 대 이제 랭스. 자, 우선 이제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랭스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이 커요. 일단 주전 미드필더 지금 2명이 결장,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쵸. 자, 특히 아무래도 이제 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미드필더인 그런 마투시아와 그리고 테우마가 이제 결장을 하면서 지금 중원 전력이 이제 많이 약해졌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지금 중원을 굉장히 좀 책임지고 있는 그런 핵심 선수 2명이 지금 결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중원에서의 경쟁력이 많이 약해진 그런 랭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이제 2승 1무로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번 시즌 홈에서 아직까지 패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홈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툴루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랭스 역시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모나코 상대로 홈에서 3대1 패배를 당하면서 현재 지금 좋은 흐름이 끊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까지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자, 네,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본래라면 랭스가 이제 툴루즈에 비해 좀 중원 싸움에서 좀 우위를 점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랭스 같은 경우에는 핵심 미드필더 지금 2명이 지금 전부 이제 결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툴루즈 상대로 좀 중원 싸움에서 좀 밀릴 가능성도 네,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경기가 흘러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랭스의 빌드업이나 전개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툴루즈가 좀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일단 랭스의 지금 핵심 미드필더들의 그런 전력 누수,
플러스 그리고 이제 툴루즈의 이번 시즌 그런 홈에서의 강세, 네, 이런 점을 다 고려를 했을 뽀얀돌이님 때는 에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뽀얀돌이님 에더블러 1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또 아무튼 이제 뭐 네, 이런 약간 복합적인 요소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는 그래도 툴루즈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이거는 툴루즈 프랜스 그리고 2.5 기준 이건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아, 오후에 위축, 아, 네, 아이고 적중 축하드립니다 뽀얀돌이님. 네. 아, 네, 오전에 미국 축구, 네, 적중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좀 잘 흘러가서 이제 아무래도 골라 가실 때도 좀 편하게 잘 골라 가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네, 좋은 결과 네 축하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제 뭐 툴루즈랑 렌스 경기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툴루즈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리강 경기 모나코 대 이제 메스. 자, 우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결장자 누수가 좀 많은 그런 모나코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을 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폭발적인 그런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모나코 같은 경우는 현재 리그 2위를 지금 기록 중이죠. 그러면서 시즌 초반부터 좋은 성적을 꾸준하게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이제 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3연패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3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을 기록 중으로 공격 전개가 이전에 비해 지금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시즌 극초반과 다르게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력이 좋지 못한 그런 메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모나코와 이제 홈이다 보니까 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지금 뭐 모나코의 그런 다양한 공격 패턴 이랑 빠른 그런 공격 전개를 통해 또 어느 또 메스의 수비를 좀 공략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좀 모나코가 좀 많이 유리한 양상 속에서 좀 경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이제 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전진성도 많이 안 좋고, 그리고 롱볼 위주로 좀 전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공격적으로 풀어가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게다가 뭐 이제 메스의 좀 최근 득점력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좀 기대되는 요소는 없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현재 전력, 경기력, 분위기 지금 모두 모나코가 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모나코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모나코 사이드, 모나코 승. 그리고 이거는 네, 핸디로는 이제 1마인스까지 한번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3.5 기준 언어바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스의 약간 좀 득점력에 따라서 언어바가 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모나코 승의 마인승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이렇게 분석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세리에 A 경기 아탈란타 대 이제 제노아. 요거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거는 아탈란타 승. 그리고 요거 언오바 같은 경우는 이제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C 밀란 대 이제 유벤투스. 솔직히 뭐 이번 시즌 AC 밀란이 굉장히 좀 경기력이 좋긴 한데 지금 현재 전력 누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본다고 하면은 유벤투스 사이드 볼게요. 유벤투스 프랜승의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리강 한 경기 리옹 대 클레르몽. 자,
야, 일단 네, 지난 시즌만 봤을 때는 이 두 팀이 지금 현재 최하위권에서 지금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역시 최하위권 팀들의 그런 맞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요거는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네, 저 그냥 뭐 리옹 승에 그냥 보배당으로 햄무 도전해보는 경기. 아,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는 오버사이드.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좀 완전 뭐 최하위권 팀들의 그런 경기다 보니까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솔직히 뭐 크게 이상할 건 없지만 그래도 만약 굳이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리옹 사이드. 그리고 현재 뭐 리옹의 흐름을 봤을 때는 대승까지는 다소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햄무.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모든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